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30일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해 가지고 상반기 시장을 정리해보는 시간과 함께 오늘 시장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상반기 시장 수익률 정리 좀 해드리면은 1월 4일날 2944포인트로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3296포인트였어요. 352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수익률로 계산하게 되면 12% 정도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이 12%보다 좀 올랐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 잘 한 겁니다. 그런데 이 12%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못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식 투자 진짜 못한 거예요. 항상 기준을 볼 때 이 시장 수익률을 딱 놓고서 시장 수익률보다 잘하면 내가 좀 주식 투자 하는구나. 못하면 난 진짜 택도 없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이 계좌 수익률을 평가해 볼 때 나는 진짜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차라리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이 펀드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ETF 상품 중에서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코덱스 200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코덱스 200도 이런 변곡점 지표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거 뭐 공포 그리고 탐욕 그리고 상승 반전 하락 반전 이런 지표들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참고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이 펀드를 사게 되면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순으로 해서 200이 되는 종목을 다 사는 거나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단지 펀드 수수료 좀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여기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인데 시장이 요렇게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수익률이 뭐 대충 요건 좀 다릅니다만은 한 12% 정도 시장 코스피 수익률이 된다는 건데 적어도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 차라리 자기가 종목을 선정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주식시장 자체에 그냥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돈 생기면 코덱스 200을 갖다가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들 그 퇴직연금 운영하기 뭐 상당히 힘드시죠? 좀 실력이 있다 그러면은 순환매 좀 정리도 좀 하고 이러면은 시장 흐름, 시장 전반적인 수익률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코덱스 200 같은 거 있죠. 요것뿐만 아니라 뭐 타이거도 있고 종류가 좀 있는데, 이런 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12% 기준으로 딱 해서 이것보다 나으면 이거 내가 좀 했구나. 이것보다 못하면 아이고 나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 구경 좀 해봅시다. 지금 이렇죠. 앞서 보여드린 건데 수급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지금 수급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볼 때 개인들이 상반기에 한 54조 6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력들은 다 팔았는데 그 중에서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19조 정도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17조 정도 매도했습니다. 개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로 생각한다면은 지수로 치설 때 한 3114포인트 정도 되고 전체 주식 거래한 거 쭉 대충 정리를 좀 해보면은 한 50% 정도,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개인 대 세력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좀 보게 되면, 자, 코스닥 기간 깊게 좀 해봅시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한 8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오히려 이 연기금에서는 428억,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좀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일단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그리고 운송장비 서비스업 개인들이 또 시가총액별로 먼저 보면은 대형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형주, 그 다음 소형주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서비스업, 화학, 의약품 그리고 코스닥은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매수한 거 몇 개 안 되니까 이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세력들은 지금 통신업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통신업 중에서도 SK텔레콤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고 나머지는 다 팔았네.
일단 SK텔레콤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SK텔레콤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평균 매수 단가 보면은 요 아래 요런 부분 있죠. 요렇게 막 색칠 TDGP에서 색칠되는 요런 부분들 이거 외국인들이 별로 이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매수해서 들어간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살 때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매수를 시작해도 됩니다. 지금 어쨌든 요게 지금 외국인들 평균 매수 단가가 되는데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고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지금 한 4월 경부터 해서 지금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손해는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다른 세력들 좀 바라보면은 뭐 없네. 이거는 그냥 외국인들이 SK텔레콤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또 그리고 보험에서는 삼성화재 지금 외국인들이 또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일단 외국인들 좀 보자. 외국인들 보면은 야 지금 이 외국인들 이런 거 좀 참고 있는 거는 다 필요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하십시오. 여러 가지 지표들 있죠. 이런 거 이제 빼고 이래 봐도 되고 빼고 볼 때는 이런 지표들 그냥 이런 지표들 다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의미 있는 부분들이고 그때그때 순간순간 단타하지 않는 이상은 다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요때 많이 들어왔었고 지금 평균 매수 단가는 한 19만 한 7천원 정도 요 부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했어 있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에 있고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 충분히 더 살 수 있다고 보네요. 지금 분산 비율로 봐서도 외국인들 매수 여력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 것 같아요. 건설업에서 지금 이것도 뭐 현대건설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이것도 일단 보조 지표도 있지만은 또 이런 지표들도 좀 참고를 좀 해보자. 그러면 일단 외국인들은 그동안 작년 한 2019년 이때부터 계속 손해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물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외국인들 물량 변화 좀 살펴볼까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대건설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좀 괜찮은데 분산 비율 좀 볼까요? 야, 이거 한참 더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 가능하면은 뭐 우리가 늘 이래 봤다니까 이래 볼 때 이런 지표들도 참고하고요. 또 이런 변곡점 지표들도 그때그때 참고하고 평균 매수 단가까지도 참고하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손해보는 요 아래쪽에도 요 선을 기준으로 좀 정리 좀 하면은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선이 외국인들이 지금 이익을 보고 있다,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거 외국인들이 손해를 보는 구간에서 이런 거, 이런 색깔이 끼인다든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거고 또 외국인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런 색깔이 좀 칠해진다면은 좀 접근을 갖다가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있는 분석 자료들 참고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지금 금융업도 괜찮죠. 금융업은 신한지주 지금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이것도 신한지주도 거의 뭐 외국인들이 막 그냥 매수했는데 이런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세력들이 외국인들은 이 패시브 자금, 펀드 자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도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겨우 손익분기점 위쪽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제 겨우 올랐네. 매수한 걸 보면은 외국인들은 한 1월부터 시작해서 많이 매수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고 다른 세력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니까 외국인 빼고는 별로 없어요. 지금 수급 분석표 보면 외국인들만 이렇게 매수하고 최근에 지금 이제 좀 오래니까 좀 팔긴 하네. 이 아들. 나머지 세력들은 아직 특별하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런데 그때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이야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올해 초에 이때 마감 시장 분석에 이때 이 무렵에 자주 검색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은행은 그렇고 별로 없고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한진칼을 지금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했네. 그 다음에 뭐 보험, 투신 보험이구나. 기타계도 많이 매수했고 한진칼 많이 매수했는데 한진칼 잠시 좀 살펴보면은 이건 외국인이 볼 게 아니죠. 연기금을 봐야죠.
연기금이 실제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가 있고, 또 연기금 매수 단가 좀 살펴볼까. 연기금도 아이고 그동안 손해보고 있었네요. 아이고 참 볼 거 없다 이거 뭐 참 그러네. 차라리 이런 그 세력합 지표들 보고서 이런 색깔 칠해질 때,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변곡점 지표 이런 거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연기금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기는 좀 아직은 좀 어중간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이런 많이 매수했다. 그 정도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세력들은 뭐 대충 이런 거 매수했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세력들이 매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럼 전체 종목을 놓고서 살펴보면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이제 종목으로 좀 들어가면은 SK텔레콤 앞서 본 것처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외국인들 그리고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S-오일 정유주는 야 진짜 많이 매수했네. 정유주 좀 살펴보면 일단 TD 지표 외국인들 지금 세력들이 지금 다 수익권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세력들 평균 매수 단가 나오는 거 쭉 보고서 이런 지표들 좀 이런 거 넣을 때 색깔 칠할 때 좀 조심하고, 이런 거 넣을 때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평균 매수 단가 부근에 보면 대충 끊어먹고 대충 이런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수학 공식처럼 딱 부러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지금 가능하면 세력들도 사람은 누구나 다 돈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볼 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되죠. 손해본다고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손해보는 종목을 딱 정리해 뒀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신호들이 나올 때 접근하는 거고, 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또 이런 신호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는 좀 조심하고 대충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뭐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딱 찍어서 하겠습니까? 일단은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거는 S-오일이고, 또 그 다음에 현대건설을 앞서 봤죠.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고, 지금 또 세력들이 웬만한 세력들이 다 매수인 게 투산 인프라코어도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아이고 이건 지금은 그러네. 지금 그러네. 이 세력들이 선거 있을 때 이럴 때 들어가야 돼.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세력들은 이거 수익 구간이라서 요거 요 위쪽으로 있죠. 요선 위쪽으로 있잖아요.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또 변곡점 지표상으로도 좀 그렇잖아. 평균 매수 단가를 봐도 접근하기는 좀 그렇다. 일단 세력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또 그리고 세력들이 많이 YG 엔터테인먼트도 이거는 규모도 상당하긴 하지만은 세력 전반적으로 많이 매수했네요. 좀 보기나 좀 볼까요? 이거 외국인들, 이 외국인들이 요때 들어오기 시작했네. 또 그리고 이 종목을 세력합으로 좀 볼까? 세력합으로 보면 옛날에 요때네. 요때인데 최근하고는 좀 안 맞지.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들이나 개인들 좀 볼까요? 개인들도 좀, 아이고 개인들은 이거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전부 다 고점 부근에서 색깔 칠해주고, 아이고 진짜 개인들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YG 엔터테인먼트 했던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어요. 뭐 대충 그런 종목들이 있고, 그러면 개인들 어떤 종목 매수했나 보니까 삼성전자 매수했는데, 뭐 삼성전자 뭐 워낙 많은 세력들이 매수했죠. 삼성전자는 사실 수익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1월달 요거잖아요. 요게 1월 주가거든요. 1월 종가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요거잖아요. 결론은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세력들이 손해 중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할 때 뭐 시장 흐름이 있잖아요. 뭐 상승이 있고 뭐 하락이 있고 뭐 횡보 있고 뭐 이런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계절도 그렇다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 옷을 달리 입죠.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수익 안 납니다. 아무리 주식 투자의 신이라고 해도 손해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그냥 손해봐요. 그냥 이 시장이 하락하는데 막 전체 종목이 다 떨어졌다. 그럼 뭐 웬만하면 다 손해보고, 특히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하락하는데 수익이 날 수가 없죠. 이럴 때 보면 다 손해본다. 좀 정리 좀 해보면은, 일단 오늘 그 삼성전자에서 100만 천만
2억 8천 6천 주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했고, 또 외국인들이 한 1억 3천 8백만 주, 뭐 연기금이 9,700만 주 이렇게 매도했는데, 이게 다 손해봤잖아요. 다 지금 손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인들이 삼성전자 많이 기념으로 샀죠. 그런데 지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개인들이 매수한 삼성전자 다 손해 중이고, 또 개인들이 현대모비스 많이 매수했는데 평균 매수 단가 좀 볼까. 아이고, 이것도 참 엉망이다. 지금 세력들이 다 수익 구간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좀 참고하십시오. 이 세력들 평균 매수 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력들이 손해 볼 때 이렇게 사서 대충 평균 매수 단가 부근에 가면 뭐 정리한다거나, 대충 해서 평균 매수 단가 부근에 가면 정리하는 거, 물렸더라도 다시 가면 정리하는 거, 이게,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좀 조심해야 되죠. 이런 거 지표 있는 거 좀 참고하십시오. 일단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는데, 이거 좀 살펴보면은 개인들이, 야, 이건 뭐 870만 주 정도 매수했네요. 그리고 연기금하고 외국인하고 잘 팔아먹네. 이것도 지금 손해 다 봤네. 왜 손해를 봤냐면, 그냥 손해봤죠. 왜냐면 지금 이게 1월달이면 1월달 종가가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게 높진 않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뭐 이때 딱 1월달에 요때 사서만 종가가 요때네. 요때네요. 어쨌든 뭐 이때 대부분 산 사람들은 뭐 100%다 물렸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 뭐 그거 그때 아닙니까? 애플하고 뭐 어떻게 되니까 할 때 그때 같은데, 뭐 지금 다 물렸네요. 시장이 떨어지면 장사 없습니다. 떨어질 때 가면 수익 내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상반기 개인들이 대충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카카오, LG전자, 현대차 뭐 이런 거 대충 매수해 가지고 있다. 개인들이 그때 현대모비스, 현대그룹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자동차 그룹이 있고, 이런 종목 일단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매수한 개인들이 손해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이 종목들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오래 들고 있으면 손해 안 볼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손해를 본단 말은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죠. 오늘 오전 시장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주식 투자 수익 못 내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고, 주식 투자의 최고의 비법이라고 하면은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개인들 기다리면 수익 냅니다. 자, 일단 종목이 끝도 없이 많으니까 나머지는 또 필요하면은 제가 장중 수급 분석, 시장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그리고 오늘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이 화학, 기계, 종이목재 이런 것 됩니다. 좀 보면은 11개, 14개가 돼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거예요. 네이버, 뉴, NACN, SKT&D, 남양유업 있네.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 좀 살펴보고 괜찮으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남양유업은, 야, 이거 끝장났습니다. 이거 차트로 좀 봐야 되겠네. 와, 이거 뭐, 이게 엄청나게 올랐네. 이거 주인 바뀐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때 뭐 갑질이나 뭐 한다고 어떻게 해서 소문이 났다가 기자회견까지 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주인 바뀌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막 날아가 보십니다. 와, 이거 진짜 회사 오너 리스크가 이렇게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남양유업 많이 올랐습니다. 이 BH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그때 그거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이거 저기 마감 시장에서 이거 자꾸 이거 나온다고 올라붙네. 참 잘 만들었다 그죠? 자, 메디톡스 이것도, 야, 이거 얼마 전에 시장에 검색됐던 종목이죠. 우리 카페에서 분석도 해 주셨던데, 사실 뭐 접근하라고 참 권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오르고 있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나머지 종목 일단 제가 좀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 종목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일단 뭐 오늘 상반기를 좀 맞이해 가지고 대충 좀 살펴봤는데, 어쨌든 뭐 개인들이 산 종목들 손해를 좀 많이 봤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내가 상반기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 여러분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내가 12%보다도 못하다고 하면은 그냥 이런 거 하십시오. 그냥 인덱스 같은 거 투자해서 그냥 이렇게 인덱스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가고
이런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 매매 시점 그렇게 안 봐도 됩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굉장히 권합니다. 또 그리고 이런 지표들 참고할 수 있으면 상당히 더 괜찮겠죠. 더 다이내믹하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상반기 시장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성과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 성과도 한번 점검해보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평가도 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